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시설관리 실무 007차 구독자분이 전화가 아니고 메일로 오셨더라고요. 메일로 수전설비 도면하고 질의를 했어요. 어떤 질의를 했냐면 어느 상가 빌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입주민 대표들이 자기네 그 회선을 2회선을 받겠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전기안전관리자님이 저에게 도면 보내면서 양 선생님 2회선을 수전 받으려고 하면 ALTS도 있어야 되고 이제 수전 설비에 ALTS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해서 물어왔어요. 자, 그러면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기를 쓰잖아요. 전기를 쓰게 되면 우선 자세히 그리기 전에 한번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떠한 도시다. 제가 이제 제주시에 살고 있는데 이 도시다 했을 때 제주시의 반을 나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신제주,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동제주, 뭐 서제주 뭐 이렇게 나눠 볼게요. 나누었을 때 전기가 오는 게 뭐 발전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발전소 이제 발전소가 있으면 발전소가 있어서 막 송전선로를 이렇게 거쳐 가지고 오는데 발전소에서 송전선로 거쳐서 오지만 이제 동제주면 동제주 변전소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신제주면 신제주 변전소라는 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서제주면 서제주 변전소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변전소에서 변전소 전압이 154에서 22,900이면 22,900kV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2,900부터는 배전선로야. 이제 전주선로 있잖아요. 전주선로. 그러니까 뭐예요? 변전소 한 곳에서만 받잖아요. 이것을 1회선이라 그럽니다. 1회선. 변전소 한 곳에서만 보낸다. 그러면 이제 변전소 전압은 무시하고 2차 전압만 2차 22,900kV다. 그러면은 배전선로를 거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주로 배전선로로 이렇게 거칠 겁니다. 그러면은 고압선로가 이렇게 갈 거예요. 고압선로가 우리 빌딩에 전기가 만약에 A 변전소라 그러면 이 변전소를 서브스테이션이라 그럽니다. 도면에 여러분들 변전소 도면에는 서브스테이션으로 표시해요. 이제 이게 변전소 뜻입니다. 변전소. 자, 22,000 배전선로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지막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배전선로로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전주 아닙니까? 수용가가 있어. 수용가에 이제 처음 들어오는 게 LBS를 그리고 그 다음에 PF 파워 휴즈 그 다음에 MOF 그 다음에 VCB 여기까지만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군의 수전 설비로 들어오려고 하면 여기에서 지중 케이블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지중 케이블로. 그러면은 COS 휴즈가 있겠죠. 휴즈가 있어서 이렇게 책임 분계점이 여기를 책임 분계점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케이블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1회선 수전입니다. 1회선 수전이에요. 모든 현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 것은 이 케이블이 여기에 케이블이 손상 입을 수가 있어. 이러한 염려 때문에 여기에다가 예비 케이블을 또 하나 더 예비 케이블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서 여기까지 와서 대기하는 거. 여기에서는 예비 케이블은 여기에 연결 안 됐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콤봉시켜 놔요. 자, 이렇게 해서 예비 케이블이 하나가 대기합니다. 이런 케이블이 예비 케이블 이것이 예비 아닙니까? 예비. 모든 빌딩에 예비 케이블이 있냐? 아니요, 없어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수전 설비도에 보면은 예비 케이블이 그려져 있고 또 이렇게 문 열어보면 예비 케이블이 한 조가 와 있어. 그 다음에 책임 분계점 가보면 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예비 케이블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예비 케이블이 있다고 이것은 2회선 수전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망가졌을 때 교체용. 그런데 거의 망가지는 일 없이 이 예비
케이블은 어떻게 되느냐? 썩어요. 안 쓰는 경우가 제일 많아. 자, 그렇지만은 이제 이러한 이 케이블이 손상을 입으면 예비 케이블을 빨리 교체를 해야 전기가 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공사할 때 예비 케이블을 넣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예비 케이블이 들어있는 현장이 예를 들어서 몇 프로나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물을 수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짐작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40%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근무하는 지금 현재의 현장도 저희 현장은 예비 케이블이 없습니다. 예비 케이블 없어요. 여기에서 2회선 수전이 가능한가? 2회선 수전하려고 하면 이 앞단에 설비가 또 하나 있어야 돼요. ALTS라는 자, 이런 기기가 하나 더 수전 설비에 붙어야 돼요. 자, 이게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2회선 수전하면 여기에서도 와야 되는 거. 이게 여기에서 와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오다가 만약 여기에 가려고 하면 이 변전소에서 부담할 수 있는가까지 계산 다 해야 되거든요. AB 변전소로 우리가 2회선을 받겠다 하면 여기에 연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하나 더 깝니다. 이게 하나 더 깔아요. 밑에 1m 밑에 깔아서 여기에 연결되고 여기에 연결되고 다시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고 이제 전주에서 두 선이 복선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복선으로. 이 공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수전되게 되면 이걸 새로 그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A 변전소, B 변전소 그러면은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가고 A, B 변전소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고 이렇게 그래 A, B 자 이 하나가 ALTS가 돼요. 그러면 A 변전소에서 받다가 만약에 A 변전소가 정전이 났어. 어느 구간이든 정전이 나면 전압이 사라져버리면 이렇게 탁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러한 공사가 돼야 2회선 수전이 되는 겁니다. 2회선 수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미 수전 받고 있는 데서 2회선 수전 받겠다 해서 수전되는 게 아니에요. 2회선 수전 받으려면 관공서에도 전산실이 있어야 돼. 전산실. 병원 같은 데 중요하잖아요. 정전되면 안 되잖아요. 전산센터, 그다음 공항, 부두 시설이라든가 정전을 최소화시켜주는 시설들이 이러한 2회선 수전 방식을 택합니다. 저는 2회선 수전 받는 데를 서너 군데 근무해봤어요. 2회선 수전 받으면은 우선은 전기기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부터는 모르고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야 된다면 전기료에 1회선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추가 요금이 기본료에 5%면 5% 이렇게 해서 받아가요. 저는 이제 3회선 이렇게 만약에 여기 또 있다. 변전소가 C 변전소가 있다. 그러면은 3회선이면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거 만약 이렇게 가서 있으면 전주라 그러면 이 3회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3회선. 3회선이 들어오는데 3회선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것도 ALTS. 저는 그 3회선을 받는 곳도 근무를 해봤습니다. 어딘지는 얘기 안 해줄게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건물. 자, 이렇게 3회선 공급을 받으면 거의 전기가 끊기지 않고 들어옵니다. 무정전이 가능한가? 무정전이 가능하지 않고 넘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LTS가 넘어갈 때 여러분들 현장에서 ALTS가 넘어갈 때 무정전이 가능한가? 무정전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러한 현장은 왜 무정전이 어느 정도 가능하냐? ALTS 쓰는 현장은 UPS가 필수로 씁니다. UPS 설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전산실이든 중요한 곳은 UPS가 100km, 200km, 300km, 500km UPS가 있습니다. 그걸로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떨어지지 말아야 될 곳은 UPS 있는 곳이 전산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전으로 가능합니다. 바로 딱 넘어갈 땐 발전기 안 돌아가요. 비상발전기 안 돌아갑니다. 순간적으로 넘어갈 땐 비상발전기 안 돌아가요. 비상발전기는 정전됐다 해서
딱 넘어가면 V12가 안 떨어지거든요. V12는 한 2초 정도 돼야 떨어져요. 그러니까 땅 하면 넘어가 버리니까 A 변전소가 고장났을 때 B 변전소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변전소 하나만 살아있으면 우리 현장은 거의 무정전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ALTS 있는 곳은 그렇습니다. 자, B가 예비 변전소도요. 이제 변전소가 예비 SS, 이게 주 SS, 주 변전소. 그러면 현재 주에 붙었어. 주에 붙었는데 주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정전되니까 바로 B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B로 넘어가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주 변전소가 전원이 들어왔어. 다시 복전이 됐어. 전원 복전이 되면 아, 이거 주회로로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물어올 수 있죠. 이게 왜냐면 주회로로 자동으로 본인들이 수동으로 넘기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수동으로 넘기는 방식, 넘긴다. 만약 넘기려고 하면 여기서 예비로 가면 예비로 그냥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비로 놔더라도 이 SS 설계할 때 이 B 변전소가 버티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스위칭 작용하면서 한번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오는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몇 분 후에 전기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걸 넘겨버린다. 그러면 또 스위칭 작용이 또 나오잖아요. 스위칭 작용이 나오면서 떨어져 버리는 거야. 만약에 병원이다. 병원인데 정전이 나면서 일단 이렇게 넘어가서 뭐 한 30분 정전됐어. 근데 이제 병원에서 막 수술도 하고 뭐 이런 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실도 있겠죠. 그러다가 또 이게 넘어가면서 이게 절체되면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동으로 뭐 이게 주간 들어왔다고 넘어가고 또 정전되면 순간 정전되면 또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순간 정전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깜빡했다가 또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ALS가 딱딱 ALTS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왜? 비변전소는 안정적인데 A 변전소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 이게 변전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선로에 정전이라는 건 어느 선로에 뭐 낙뢰가 떨어지거나 뭐가 떨어지거나 하면서 선로의 문제잖아요. 근데 선로에서 땅 떨어져서 이제 B로 넘어가 있는데 좀 있다가 그냥 자동으로 그냥 복귀시켜 버려라. 들어왔다고 ATS처럼 발전 한전처럼 ATS처럼 한전 우선이다 해서 넘겨버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스위칭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로 있다가 B로 넘어간 채로 놔두는 거지. 그렇다가 뭐 우리가 이게 주니까 넘겨주고 싶다 했을 때는 수동으로 넘기는 겁니다.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수동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ALTS는 주면은 그냥 이렇게 나중에 전기 들어왔다고 넘어갑니까? 그런데 바로 또 전기 들어왔다가 또 딱 나갔어. 그러면 또 넘어가고. 그러면 여기서 스위칭 작용이 막 일어나잖아요. 끊김 작용이 깜빡깜빡하면서 전등 같은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전산 뭐 그다음에 우리가 동력 설비 같은 게 아주 문제가 됩니다. 동력 설비가 왜 문제가 될까요? 여기서 스위칭 작용하면서 ALTS가 넘어갈 때 마그네트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뭐가 돼요? 냉온수기 같은 게 돌아가다가 정지돼 버립니다. 정지돼요. 난리가 납니다. 이런 정전,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냉온수기라든가 냉동기 돌면서 정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괜찮습니까? 그렇게 묻죠. 전기 설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기계 설비들은 아주 타격이 커요. 냉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지 단계가 있거든. 정지 단계가 있어요. 저는 이제 기계 담당이 아니었지만 관리소장이니까 저희가 순간 정전되면서 냉온수기가 꺼져버려 가지고 그걸 다시 복구시키는 작업이 커요. 아주 힘들게 복구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라는 것이 내부에 공급돼도 기계실 같은 데가 아주 예민하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ALTS가 되면은
우리가 A 변전소에서 고장났을 때 B로는 넘어가 주지만 그게 또 A가 들어왔다고 우선이니까 말이야 바로 넘어가거라 아니면 몇 초 후에 넘어가거라 막 이렇게 이거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수동으로. 만약 넘기더라도 주회선으로 넘기려고 하면 수동으로 넘겨.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반문도 할 수 있을까요? 자동 세팅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는 ALTS로 넘기는데 자동 세팅되어 있습니다. 양 선생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 걸 거예요. 왜? 제 시대 때는 그래 했거든요. 근데 요즘 제품이 그렇게 나오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전기 상식으로는 그렇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러한 ALTS를 설계하려고 하면 사전에 한전하고 협의하고 아주 복잡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시설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돌아가는 상황을 많이 아는 게 이게 지식이거든요. 여기에서 ALTS 용량을 얼마를 구하고 PF 용량을 구하고 뭐 구하고 이건 기사 시험 볼 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시설 관리하는 데서는 이미 다 구해져서 설비가 되어 있잖아요. 설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감시 운전하는 사람은 그것을 운용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내 차의 바퀴 폭이 뭐 165에 뭐 어떤 뭐 바퀴 폭 이런 게 막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거 뭐 생각 많이 합니까? 이미 끼워져 있으면 광폭이 끼워져 있으면 광폭이 끼워진 채로 운전하는 거예요. 만약 바퀴가 교체할 때쯤 되면 이거 광폭이야. 광폭으로 그냥 똑같은 걸로 끼워줘.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설 관리하면서 뭐 마구 어떤 계산에 몰두하면 어떻게 돼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깝깝한 새끼가 되는 거야. 깝깝한 새끼. 계산이라든가 원칙을 따져. 이러면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깝깝한 새끼가 되는 거야. 깝깝한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 시설 관리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을 쭉 나는 말이야 보니까 야 이거 뭐 ALTS가 2회선만 있는데 3회선짜리도 있네.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1회선만 수전 받는데 2회선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돼요? 결론은 불가능하죠. 불가능. 왜? 이미 2회선 수전 받는 곳은 이미 설계 때부터 그 회선을 다 해야 돼요. 그 준비 왜 필요한지부터 한전에서 따져. 한전에서 그냥 우리 2회선 주세요 하니까 2회선 마구마구 막 주지 않는다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그런데 일반 상가에 2회선 주겠어요? 안 줍니다. 또 줄 수 있는 여건도 돼야 돼. 줄 수 있는 여건. 내가 어디 농촌 지역에 뭘 하나 지었는데 2회선 주려고 하면 복선을 깔고 가야 되잖아요. 복선이 없는 거야. 단선밖에 없어. 그런데 회선을 한 개 회선을 더 끌고 가려면 전주 수십 개 수백 개 세우면서 전주에 밑에 복선을 깔고 거기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문제는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상식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2회선 수전을 이제 어떤 분이 걱정을 하셨는데 만약 본인 건물에 회선이 1회선이면 1회선만 수전 받아야 되고 예비 회선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고장난 때 예비 회선 전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기 부분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예요? 경험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얘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이거 뭐 하고 나면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설관리 실무 강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